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05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가 방송에서 단 한 번도 노무현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노무현을 지지한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고 칭찬한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뽑았지. 뽑았다는 얘기를 했어. 나도 노무현 왜? 대통령 뽑았어. 왜 그건 뽑아? 똑같다. 노무현 잠깐만. 대통령은 뽑은 건 똑같다. 괜찮아. 왜 뽑았다는?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찍었지? 에이, 항상 찍고 비판하지 않나? 아이고, 이 사람아. 아이고, 홍준표 찍었다가 후회했는데 하여튼 난 지금 홍준표 지지자였구나. 지지자가 아니라 찍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그럼 자유한국당을 찍어야 허경영을 되기 때문에 찍어야지. 찍은. 에이 참. 유승민 안 찍었어요? 유승민을 왜 찍어? 그러면 사표가 되는데. 그래서 찍었는데. 아, 속마음은 아니, 유승민 찍고 싶었고. 아니라니까 이 사람. 자기는 차기 대선에서 황교안과 최선이 붙으면 없었기 때문에 차선을 찍은 그러면 건데. 홍준표 지지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좀 아이고 침대 축구 좀 그만해요. 이제 저기서 아까 나한테 공격한 게 공격 안 했어. 노무현 지지자였다, 박근혜 지지자였다, 뭐 지금은 비판자였다가 또 지지자였다가 해서. 그런데 나는 저 증거 자료 있지만 단 한 번도 내 입으로 노무현을 칭찬해 본 적이 없어. 노무현 대통령 되기 전이나 후나 선거 때나. 그런데 소리 없이 내가 왜 찍었냐면 이해창 씨를 내가 그때 취재해서 여러 번을 만났는데 내가 뭘 느꼈냐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 나는 우파잖아. 뼛속 깊이 우파인데. 아닌데? 우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 들어봐. 어느 날 우파가 된 거지. 어느 날 아니, 갑자기. 이분 멘트 중에 아니, 해당인 게 아니. 서울대 아니어도 기자 할 수 있나요? 이 멘트가 나는 우리 기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내가 충격이었어. 고대 그래서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대학을 나왔냐? 서울대 아닌데도 아니- 기자를 하냐? 고대 나왔다고 황당해하면서 기자를 나한테 한 건 하냐고. 아니지만 그게 또 다른 언론사 기자한테 해가지고 그게 나는 왜- 엄청난 빠짐이 나는 이회창 씨한테 왜 실망했냐면 내가 그때 워싱턴에서 방송 기자 겸 앵커 하고 있을 때야. 그래서 그때 그 이제 대통령 선거 이걸 위해서 특별 취재를 나왔어요. 워싱턴에서. 그래서 이회창 씨하고 이제 미리 워싱턴서부터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인터뷰하기로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카메라맨들하고 이제 갔어요. 들어갔는데 야. 이미 대통령 됐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게 결정적이에요. 뭐를 나를 무슨 저 기자가 아니라 무슨 아주 무슨 비서 다루듯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앉혀놓고 가면서 야 안경 좀 가져와봐. 그런데 안경을 2만 원 똑같아. 이런 데다가 야 가져가. 그러니까 이게 좋겠습니까? 저게 좋겠습니까? 그 비서가. 그러니까 말씀. 나 여기 앉았는데 뭐 이런. 그래서 내가 두고 본 거야. 카메라는 돌아가지. 이거 봐라. 기자들 그 곤조 있잖아요. 그래요. 맘대로 한번 해봐라, 맘대로.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합시다. 아주 거들면 이미 대통령 된 거야. 그래서 안 된 거지. 그때 내가 간사들. 노무현 대통령도 취재를 했잖아요. 했는데 대통령 되기 전이야.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고 소탈해. 아주 친근하게 소탈. 옆집 그냥 형이야, 옆집 형. 동네 형이야. 어. 이 사람 좌파도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의심했어. 와, 이렇게 진솔한 사람도 좌파. 솔직해. 나는 좌파는 악다구니 저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 청문회 스타 그때 멋지였잖아. 이해찬, 문재인 이런 옛날 사람들만 있는 줄 청문회 알았는데. 오공청산할 때 멋있었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리고 나는 결정적으로 좋았던 게 대학을 못 갔는데 사실을 붙었잖아. 야, 이런 집념과 이런 소탈함. 그리고 민주당 출신으로 무산에 출마한 사람. 그렇죠. 야, 이런 사람이 한번 돼도 되겠다 해서 소리 없이 방송에서 내 지지선 한 번도 안 했어. 소리 없이 찍었어. 소리 없이 찍었는데 알았다고. 되자마자 알았다. 그 주위에 싫더라. 더불어 됐어. 터진당 이런 근데 사람들 주위에 깔려서 됐는데 햇소리를 하더라고. 이회창에 대한 이제 실망을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힘 빠진 다음에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 좀 그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래서 요일에 써먹어야 되겠다. 아니. 형님 힘 빠진 다음에 누구 그래서 욕하지 마세요. 힘 힘이 빠진 있을 때 사람. 비판하는 거는 말이 맞는데 그럼 지금 박근혜는 그럼 힘 박근혜 빠졌다는 대통령 얘기하잖아. 비판하지 말아야지. 지금은 열렬 지지층들이 생겨 있으니 그 층을 업고 또 그러는 거는 박근혜 비판하지 말고 문재인을 비판해야지 그럼. 힘 빠질 때 비판하는 게 아니지. 그럼 힘 있는 그러면 문재인을 형이 좀 문재인 비판해야지. 대통령 비판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문 비판해야지. 대통령은 내가 아주 강렬하게 이해찬 비판해야 비판하겠는데 비판하면 되죠. 비판해. 오케이. 비판해. 그 개혁성이 너무 좀 아쉽다 이거야. 더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추진력 있게 개혁 의제들을 더 우리 때려잡아야 해나갔으면 된다. 좋겠는데 어. 그런데 사실은 더 강력히 좀 전 국민의 대통령이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재벌 문제 해결해 나가는 형은 것도 이제 재벌 그렇고 문제 부분에서 가장 좀 야당을 다루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비개혁적이다 있어서 보는구나. 너무나 조심스러운 거지. 그 점은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재벌 개혁에 대해서 뭐 아니 재벌 개혁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대한 개혁 의제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데 문 대통령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진보들이 원하는 속도가 5쯤 되면 2나 3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 이번에 트랙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매우 슬로우 트랙 아니에요. 330일 걸리는 그동안 뭐 어떻게 또 변경될지도 모르는 소위 과정. 슬로우 트랙이네 형님이. 매우 슬로우 트랙. 우리 얘기의 원래 출발점은 한없이 돌아왔는데 아니 유승민 의원이 그,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총론으로 그 얘기를 내년 총선이 어떻게 짧게 될까? 정리를 할 게 뭐냐면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때문에 유승민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거든. 유승민으로서는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하나의 노선 정립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아마 좀 극단적인 극우적 포지션을 지금 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년 총선 때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폭망을 하고 완전히 폭망을 해도 자유한국당은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에 7, 8석은 없거든. 그때 유승민이 그 당을 접수해서 차기 대선에 이제 강력한 후보가 된다. 그런 이 그림이 전략이다. 가장 그 그림이 가장 지금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근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순수하세요. 이렇게 막 잔머리 굴리는 분도 아니고 이렇게 막 두 번, 세 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이고 황교안 올바른 길이다 생각하면 그냥 가시는 분인 것 나도 같아요. 동의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막 이러는 거는 약간 극단적인 분들의 약간 뻥카 비슷한 이제 시간 한 1년이나 2년 이내 써먹힐 카드인데 총선 전까지 써먹힐 카드인데 버리는 패가 되면서 유승민과 오세훈의 각축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폭망, 지방선거 때 폭망했는데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때 35% 득표율이라는 게 지금도 또 반복되면 이 당은 자민련이 되는 거거든. 그때 구세주가 될 사람들은 개혁보수밖에 그때 없는데 유승민과 오세훈 유승민과 오세훈의 시장이 싸움이 될 수밖에 싸움이 없는 될 게 수밖에 박근혜 세력은 대한애국당 수준으로 이제 퇴조가 된단 말이에요. 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니, 마무리 좀 해. 뭐 마무리할까?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데 있는 진짜 할 얘기를 없는데. 그러면 좀 닫고 네. 아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순수한 영혼에게 순수한 영혼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쪽에서는 유승민과 오세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편들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유승민은 박근혜를 경제정의. 참 박근혜를 때려잡은 고마운 사람. 그 다음에 오세훈은 박원순과 안철수를 탄생하게 만든 은인.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을 그 은행나무 있잖아요. 옛날에 은행나무 쫙 있어서 쫙 얼마나 아름다운. 광화문 광장을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싹 갈아엎었잖아. 네. 그래서 자기들이 촛불 집회에서 정권을 잡게 해준 고마운 은인 2명이라서 입맛이 피가 땡기는 사람이니까 한교안 같은 사람은 절대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아닌데. 유승민과 오세훈을 저렇게 편들어 주는 건데 그 반대로 우리 우파에서 볼 때는 오세훈과 유승민은 왜 저러지? 왜냐하면 당신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보면은 왜 그 포인트를 했냐? 그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누구야? 그쪽들 우리 쪽에서 보기엔 어떻다 하는데 그 우리가 누굴까? 그쪽 우리라고 김갑수 있어요. 파들 있잖아. 우리라고 김갑수 있어요. 파. 합리적 보수라든지 개혁 보수가 아니, 갖고 일로 있는 남겼어. 포지셔닝은 정책으로 말하는 건데 민주당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서 여야로 갈려 있다 하더라도 소위 협치, 함께 손잡고 가지만 대립되는 지점들, 특히 남북 문제는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서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구나가 보여요. 내년 4월 총선 좀 예상해봐요. 후는 뭐 거의 그림이 그려. 이렇게 하면 4당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민평당이 이제 어떤 전라도 주축으로 해서 강력하게 나올 거고 중도 세력으로 바른미래당이 끝까지 가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있고 우파에 있죠, 좌파에 이제 민주당이 있고 이렇게 해서 4당, 우리 5당 참
가장 중요한 정의당이 빠졌네. 정의당이 사실은 3위예요 지금 당 지지율. 이분 딱 이면 5당으로 쫙 가면은 뭐 예상 좀 아니 해주세요. 근데 그 저쪽에서 아까 얘기한 게 바라는 게 진보 좌파가 바라는 게 5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 3밖에 안 해서 지금 불만이라고 그러냐? 저쪽에서 바라는 건 그거예요. 재벌대로 잡고, 그다음에 북한에다가 이제 나라를 팔아넘기고 연방제 통일하고, 연방제 그때까지는 통일 안 되겠지. 아니 저 사람들은 연방제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나를 사실상 갖다 주자는 건데 나라를 갖다 주자는 말을 하면은 좀 그러니까 연방제 통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가 그쪽으로 땡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게 하는데 문재인 태극기지.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어. 그런 마음인데 청와대에 딱 앉아 보니까 국제정세 브리핑을 받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구나 해서 약간은 5에서 약간은 2, 3으로 후퇴했는데 뼛속 깊이는 김갑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헛소리가 나오는데 본심이 나오는 거야. 김갑수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정책을 하려니까 통치를 하려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소리를 참모들한테 들으니까 약간 후퇴하고 약간 후퇴한 게 이제 저쪽 좌파들이 생각하는 거에 좀 5에서 2,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은 5야, 생각은. 근데 통치를 청와대 주인으로 앉아보니까 안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핸들을 잡아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저 핸들을 저렇게 꺾지. 그런데 내가 핸들을 잡아보니까 그렇게 꺾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핸들을 제대로 잡는 게 5에서 2, 3으로 비친다는 건데. 그런데 감독이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아 문재인 대통령 문제예요? 묘한 인물이라고. 묘한 인물이. 총선 전망을 했잖아요. 총선 전망을 했잖아.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우리 우파 시민들이 잘 몰랐어. 우파 시민. 잘 몰랐는데 이거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해서 내가 볼 때 지금 선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선거를 하면 자유한국당 압승이에요. 근데 1년이라는 남은 세월에 문재인과 이해찬은 변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아주 뼛속까지 빨간 사람이니까. 이해창이 뭘 변해? 이해찬. 해찬돌. 전혀 변할 사람이 아닌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이기려고 무슨 짓이든지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5에서 2, 3에 불만이 있었잖아. 5에서 1, 2로 더 후퇴를 할 수가 있어. 더 후퇴. 저 중대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총선 직전에 입으로 막 부를 수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 야, 되는지 안 되는지 막 불어. 뭐 됐어. 이렇게 되면 가만있어 봐. 잠깐만. 뭐 그러면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예상하건데 그래도 본심을 시민들이 읽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압승이 됩니다. 내년 총선에 두고 보시니까 과반 이상. 바른미래당이 수도권에서 5%를 가져가게 되면 안 수도권은 된다니까, 5% 미만 싸움이에요. 바른미래당 안 된다니까. 5%는 무조건 가져가죠. 누가 가져가 수도권에서. 5%를. 바른미래당을 누가 찍어? 저희 정 PD도 찍는다 그러고 형 많아요. 아니 거기서 이제 나중에 선거 전에 다 거기서 몇 명 일로 들어와요. 그게 아니고 이제 몇 명 들어온다니까 한국당.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들 이제 다 들어와. 뭐냐면 한국당으로.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의원들은 뽑아줘야겠는데 민주당은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국민의당을 뽑아서 국민의당이 당 지지율이 더 높았거든요. 맞아요. 자유한국당의 개별 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드물게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싫은 거야. 그런 많은 사람들,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을 찍어서 바른미래당이 의외로 많은, 더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하면 이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과 물론 자유한국당이 의석은 더 크겠지. 근데 바른미래당이 상당한 정도의 규모의 의석 확보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걸 바라지. 당연히 바라지.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대화가 되는 정치 파트너를 원하니까. 요거 얘기 좀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또 다음 주 가면은 이게 좀 식어버리니까. 유시민, 심재철, 진술서 싸움. 여기엔 형이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다른 기업으로 좀 얘기해봐. 솔직하게 형 성전. 뭐 언론에 유시민 승이야, 심재철 승이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쌍하지. 윤호중 승이야, 아니면 심재철 씨가 좀 마음에 안 됐죠.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로 평생 들어왔던 얘기를 재확인해 버리는 거니까. 유시민 씨가 합수부에 끌려가서 2달 반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끝없이 진술서를 써야 했는데
그 진술서가 디테일을 자세히 써야만 환심을 샀고 그렇게 해야 덜 맞았고 이게 예능에서 한 소리예요. 그건 사실은 나도 그렇게 써봤으니까. 아니, 그 진술서가 나왔잖아요. 남영동 그때 대공 분실에서 똑같은 일을 나도 겪어봤으니까 네. 아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이 하는 얘기는 거기다가 동료를 밀고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조사받고 나서 77명이 뭐 구속되고 밀고를 했다. 500명이 수배가 늘어났다는 그 얘기 거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수배가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이 보호하고자 했던 즉 학생에 노출된 사람들 정보기관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연락에 많이 승으로 해서 보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무림 멤버야. 무림은 언제 터지냐면 80년 5월에 5.17날 딱 이화여대 치면서 다 잡아넣으면서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12월쯤 12월 아니면 그 다음 해 넘어가 1월 그때 무림 사건이 터져요. 그 후에 무림 멤버가 잡히거든. 유시민의 진술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즉 언더라고 부르는 운동권, 특히 학생 운동권에 숨어 있는 무시무시한 진짜 진짜 운동권. 진짜 운동권, 오픈된 학생 회장 뭐 이런 거 말고 엄청난 운동권. 진짜 뒤에서 전략을 짜고 진짜로 이런 진짜 무장이 돼 있는 그 사람들이 친구들. 무섭죠. 언더.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안 잡혔다는 얘기야. 유시민이가 떠들었으면 다 잡혔어야지. 1년 후에 다 노출된단 말이죠. 그때 매맞아 가면서 썼던 진술서를 갖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게 얼마나 아니 우스운 심재철 일이야. 의원도 그때 매 맞으면서 구속되고 심재철도 진술서 엄청 썼어요. 당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형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보다는 심재철 의원에 동조하는 사람이 솔직히 많습니다. 아니, 그래요? 네, 밖에서. 왜 그러냐면 야 네, 어떻게 좀 다른 들어봐. 다른 세상에 사냐? 아니 그러니까 형 의견이 그 시절에 아니, 형 그 의견이 시절에 소수야. 학생 운동권들의 대부분이 지금 증언을 해. 심재철 의원이 진술서를 오픈했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학생 운동을 했던 거에 비해서 그래, 알았어. 그게 됐어. 내가 이봉규 씨를 알았어요.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때 나이트클럽 다녔잖아. 아니 형 그 얘기 나중에 하고 형. 솔직히 자, 뭘 형, 한다고 옛날 얘기하지 맙시다. 아니, 40년 전 나도 얘기. 안 해. 근데 뭘 알았어. 한다고 얘기를 해. 뭘 한다고. 알았어. 나는 그래서 그때 뭘 한다고 아니, 모르는 내가 사람은 제가- 얘기 들어보자. 그때 나이트클럽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 나이트클럽 다녔고요. 그때는요. 내가 뭐 외국에 했냐면 있었죠? 아니야. 아버지가 아버지가 세브란스 병원에 중류냐 사느냐 입원했고 어머니는 서울대학병원에 중류냐 사느냐 양쪽에 부모가 그래서 나는 아버지 담당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침실이 병문안. 이렇게 아니, 병문안이 병간호, 아니라 병간호. 침실이 이 침대가 환자 침대가 있으면 간이 보조, 침대 보조. 보조 침대 이거 있어. 그러니까 병간호 한 있잖아. 거지요. 병간호가 아니라 거기서 살았어. 그 살았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연대잖아. 그러면 허구날 이제 그 체류탄 터지고 데모하는 죽지요. 거야. 힘들죠. 아 욕했겠지. 근데 나는 아니 미친놈들 아니, 그게 데모나 아니라 하고. 그때는 뭐 어린 나이잖아. 그지 19, 20, 21 이때 어린 나이잖아. 근데 근 1년 가까이 병원에서 생활했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 전에 나이트클럽을 몇 번 갔는데 나이트클럽 유혹이 있을까봐 머리를 일부러 빡빡 깎았어. 형도 가봤어 왜냐면- 나이트. 근데 나이트 왜냐면 가봤잖아. 아, 내 얘기할게. 나이트클럽 안 가본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트클럽 간 건 하지. 죄가 아니, 아니고 그건 죄가 아니야. 누구도 뭐라고 안 해. 자 얘기 좀 내가 들어보자. 머리를 빡빡 깎고 왜냐면 친구들이 찾아와.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데모하다가도 찾아오고 놀러 가자고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데모하면서도 나이트클럽 갔어요. 갔어. 또. 그래서 그런데 이걸 무슨 나를 폄훼하느라고 나이트클럽을 다니는데 니네들이 자,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아냐? 민주화 운동도 중요한데 아버지. 그때 당시에 나 같은 아버지도 중요하고 어머니도 아니, 중요해. 나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일당 얼마를 받아가면서 그 일당을 받아야 식구들을 라면이라도 사줘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민주화 운동을 못하고 막노동판에서 전전하던 사람도 있고 그때 왜 민주화 운동을 안 했냐 이러는데 나 같은 처지나 아니면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거나 아니면 아팠거나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런 사람들을 매도할 수는 그런 자격이 어디 있냐 이거야. 자 여기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아니야. 여기서 무슨 자격으로 그건 그걸 안 돼. 아니, 형을 민주화 비판하면 운동 왜 안 했냐고 그런 그 저렇게-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저렇게 하냐 이거야. 뻔뻔하고 누가 뻔뻔해. 저렇게 몰양심하면 내가 참을 수가 없는데 아니 부모의 아버지 누구 덕에 지금 이런 소리라도 하고 있냐고. 아니. 누구 덕에. 아니 나 좀 얘기 좀 하자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한국은 형을 비판할 수는 독재가 없어. 나뿐만 아니라 그런 아니, 사람들을 어떻게 비판하냐 이거야. 맞아. 말을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자. 일용직을 한 사람을 어떻게 비판해. 그러니까 이런 말비틀기 때문에 말비틀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을 어떻게 비판해. 좀 들어봐요. 비판하면 안 되지. 일제하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지. 이봉규 씨가 누가 보기에 나쁜가? 안중근사 나쁜 테러리스트지. 왜 그러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아니야? 소리를 하신 그러면 분이지요. 됐어. 그러면 됐다고.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저렇게 박정희 삐뚤어졌어. 시절에 독재가 영속할 줄 알았어.
1980년 그 전후까지는 뭔가 조직돼서 정부에 항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학생밖에 없었어요. 네. 이 세상에 선도투쟁처럼 힘든 게 없어요. 86년에 전반적으로 해금이 많이 되면서 그때 거리에 나와서 대학생 시절에 뭐 했다는 애들은 사실은 거의 서클 활동이나 축제 비슷하게 한 거야. 근데 잡혀가면 죽을지 모르는 일에 몸 던졌던 사람들이 80년 전후에 선도투쟁을 했던 그 학생운동의 초기 리더들이에요. 그러다가 노동자들 노학연대라고 그래서 80년대 어느 시점부터 노동자들이 합세하면서 규모가 커지다가 87년에 회사 다니던 넥타이 맨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서 합세하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민주화운동 초창기에 그 헌신, 감옥 가고 취직도 못하고 매 맞아서 병신이 되는 그 체험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 일정한 정도 존중이 있어야 되거든. 존중하지. 그런데 막 이래. 사회적으로 존중하잖아. 주사파, 종북, 빨갱이, 나라를 팔아먹는 놈 하면서 이봉규 씨 같은 유형들이 온갖 비난을 해. 그래도 참고 감수하고 많이 인내를 했지만 어떤 경우는 야 정말 1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하는구나. 다 존중해요, 형. 존중하지. 그런데 그 시절에 온몸으로 고통을 겪어낸 사람들이 별로 말을 안 해. 나 왕전에 뭐 했어 라는 얘기를 하기 싫어해. 그거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다들 꾹 참고 입 다물고 있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적어도 그 언저리의 일을 아는 사람들은 심재철과 유시민이 공방을 벌이면 일단 마음에 싸한 연민부터 느끼고 무슨 일인지 흘렀는지 아니까. 근데 마구잡이 욕해대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아니 형 자유로운 지금 심재철, 유시민 진술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을 존중하죠. 근데 그렇게 왜 욕을 해? 아니 욕 존중하는데 안 하지. 존중하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얘기는 존중해.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이 필요했고 거기에 온몸 바쳐서 한 사람들 존중하는데 존중하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 2019년에도 그걸 판단 말이야. 민주화 그러니까 운동 형이 아까 지적한 거 있잖아. 그걸 팔아서 진짜 운동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형 조용히 있어. 근데 지금. 아니야, 조용히 있다니까. 시민운동만에 많은데 떠벌리질 않는 그렇지. 거야, 얘기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아니, 얘기야. 형 그러니까. 얘기도 그거 아니야. 아니, 떠벌리면 안 돼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존중하잖아. 그래서 민주화 운동의 열사라고 우리가 칭송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열사로 남아 있어야지. 왜 2019년에 대입해서 그걸 정치적인 자산으로 활용하려고 누가? 하고 이번 사건도 발단이 된 게 유시민, 심재철도 유시민 씨가 방송에 나와서 자랑을 한 거야. 내가 민주화 그렇지. 운동할 때 또 자랑을 방송에서 하는 괜히 얘기해버렸어. 아니 자랑을 하는데 좋다 이거야. 자랑을 하는데 자랑하는 내용 중에 자기가 100장을 이렇게 쓰는데 필력을 그때 이제 알았다는 거 아니야? 자기 필력이 좋은 거를. 근데 그 이제 합수부 그 수사원들이 칭찬을 하더래.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야. 이거 잘 쓰지 않았냐?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칭찬한 건 뭐냐면 너무나 상세히 고발을 잘하니까 77명에 대해서 합수부 수사원들이 문체가 좋아서 야 이게 셰익스피어의 문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칭찬했겠어? 칭찬 내용은 내용이 뭐냐면 좋은 거지. 야 요놈 봐라 야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그대로 보내 야 유시민 야 그리고 사적인 너 잘- 대화까지 너 잘했어 들어가니까. 야, 너 아주 잘했어 야 아이고 야 여기가 아지트야 어유 유시민 너 글 잘 쓰네 칭찬받았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아니, 좀 듣고 얘기하자. 그 내용만으로도 유시민 씨는 배신자야. 이봉규 씨가 이제 유시민이 수사기관 칭찬받은 뭐 썼던 칭찬받았지. 얘기를 배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입으로 아니, 칭찬받은 본인이 거. 얘기한 근데 거니까. 모든 사람이 중정, 안기부나 끌려가면 그렇게 된다. 치안본부나 또는 뭐 기무사에 끌려가서 진술서를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나는 써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형 그 분위기를 알지. 정말 뭘 모르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아니, 근데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 모르면 입 좀 닫아라. 아니 그 말을 하고 왜 싶어요. 칭찬을 하겠어? 모르면 입 좀 닫아라. 뭐냐면 수사원들이 왜 유시민 칭찬을 의원과 심재철 의원 상대를 두 분이 호- 원래 과거에 친한 상대 친구였으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오늘 혼선을 주간 자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트릭이 디테일하게 쓰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몇 월 며칠 어디서 뭐 먹고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반찬을 먹었고 이걸 알겠습니다. 근데 자, 모르면 자, 얘기 좀 하지 유시민 마라. 의원과 심재철 의원님, 네, 두 분 아주 절친 형제 관계니까 잘 화해하시고 그
볼썽스러운 모습들 국민 앞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어차피 그때 그 당시 시절로 돌아가면 고문 받고 이러면 그럼 그 이해는 해야 돼요. 이해는 해 나는. 유시민 씨 이해는 하는데 부분도 이해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 고문하는 세력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 수사로. 그건 아니지. 신재철 의원님도 그건 아니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그리고 최고 강력한 민주화 학생 운동의 주역 중에 한 지금은 사람이야.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만은 하여튼 과거 엄청나게 내 운동권에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김문수 의원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그때 이재호 주역들이잖아, 의원도 김성식 의원, 이재호, 전설의 김문수 다 의원들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과거 40년 전에 그래. 아픈 그 추억 가지고 더 이상 이게 팔아먹지 마라 좀. 모습이 시체팔이 그리고 운동권 하셨던 그 386 특히 주사파 출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뭐 다 이해하는데 그걸 팔아먹고 그거를 그래. 장사하는 거는 지금 독재와 싸웁시다. 2019년 안 독재가 어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 우리 년도. 갑수형 멘트를 들으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프랑스에 68 혁명이 있는데 68 혁명을 주도한 대학생들이 이후에 프랑스를 책임졌어요. 네. 한국의 80년도 이인영을 포함한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책임져야 돼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혼자 해라. 나이트클럽으로 가라고. 나이트클럽 지금 아 요새 방석집으로 가겠구나 나는.